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오늘 신문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내고 있죠. 특히 총선 전망인데 다양한 그 결과들이 나왔지만은 하나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총선이 박빙이다. 박빙으로 예상이 된다. 어느 당이 이길지 지금 현재로 저는 예상할 수 없다. 그런 결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불과 한두 달 정도 전만 해도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부정적이었죠. 국민의힘이 많이 뒤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상징되듯이 수도권 위기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서울에서는 특히 앞선다는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은 아시다시피 지난 2020년 총선 때 49개 중에서 41개를 민주당이 가져갔죠. 8개만 건졌는데 그 서울에서 오히려 앞선다는 조사 결과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한두 달 전에 비해서 변한 게 뭔가 변수가 뭐가 생겼는가 바로 한동훈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래서 한동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런 분석들이 일제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를 다양하게 했는데 민심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결과라서 중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1면 톱 그리고 4면 신년 특집면 기사입니다. 1면 톱은 여 33% 대 야 34% 동률입니다. 그런데 서울 여 우세, 서울이 여당이 우세하다. 인천 경기는 야 우세. 그런데 무당청이 수도권에서 26%가 있어서 승패를 가른다. 무당청이 승패 가른다. 자, 무당청 승패 가르는 것은 지금까지 총선 때마다 있어 왔던 일인데, 특히 이번에는 무당청이 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케이스 텟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겁니다. 30일, 31일, 바로 연말에 실시한 것이죠. 4.10 총선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각각 34% 똑같습니다. 지지 정당 없다가 24%, 정의당은 2%, 그 외에 다른 정당 5%였는데 24%가 지지 정당 없다 해서 이 무당청의 지지 여부가 총선 승패를 좌우하게 됐다. 지금 딱 동료라니까요. 특히 조선일보 조사에서 지역구 의석을 과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체 지역구 의석이 253 중에서 121개니까는 과반은 안 되네요. 그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에 서울 응답자의 35%가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35%가 서울은. 민주당은 28%, 7%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죠. 그 국민의힘이 더 우세합니다. 물론 인천 경기에서는 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28. 그런데 이 경기 지역은 특히 인천은 이재명의 현 지역구가 있고 경기는 이재명이 경기지사를 지냈고 경기 현재 지사도 김동연 민주당이죠. 자,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천 경기에서는 민주당이 좀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도 많이 따라 붙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고 이번 총선이 정부 여당 심판이라는데 공감한다고 답한 사람은 60%. 항상 총선 때 보면은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 중간평가다, 심판해야 된다, 이런 말은 나오죠. 그래서 60%가 나왔는데, 자, 야당 심판론은 총선에서 잘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당 심판론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항목에 넣었는데, 여기 공감한다는 응답자가 45% 나왔습니다. 45%. 야당 심판. 그러니까 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믿고 계속 일종의 유해 폭거 행포를 벌인 데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 여기 45%가 공감을 하는 것이죠. 물론 공감하지 않는다는 51%가 나왔지만은 45% 야당 심판 45%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86세대
운동권 정치인의 퇴진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가 공감한다. 58%. 주로 민주당에서 여전히 86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효과를 좀 살펴볼 텐데, 조선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역시 신년 특집면인데, 김기현 체제 때 패배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뭐 국민의힘 자체 보고서에서 무려 서울의 49개 선거구 중에서 최악의 경우 6개밖에 못 건진다. 이런 이야기도 분석 보고서도 나왔었고, 최악의 경우 또 갤럽 조사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패배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국민의힘에. 그런데 한동훈 등판 이후에 이 여론이 비슷해졌는데,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의 취약계층을 파고들고 있다. 취약계층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취약계층을 파고드는데 그 파고드는 것이 이 젊은 여성층 그리고 이준석이 떠났는데 이준석이 가지고 있던 어느 정도 이 남성들 20대 남성들의 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흡수하고 있다, 대체하고 있다. 자, 그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한동훈 효과 현실화. 2030 여성 44%가 한동훈이 여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44%.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죠.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한 수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약층, 국민의힘 취약층이기 때문입니다. 2030 여성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한 2030 여성으로부터 그 한동훈 위원장이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여당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한동훈 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건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2030 여성이 아니고 윤 대통령 지지율도 30%, 여당 지지율도 30%에 있는데 한동훈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자, 이 30%대인데 그 한동훈에 대한 그 지지가 그것보다 지금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동훈 비대위 공식 출범 이후인 지난 30일, 31일 조사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임명이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20대 여성의 40%, 30대 여성의 48%가 국민의힘에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긍정적일 것이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2030 여성의 선호도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2030 여성의 선호도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은 수치가 한동훈 효과가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30에서 여성이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준석의 갈라치기, 그 악영향이죠. 선거 때, 대선 때, 지방선거 때 이준석이 갈라치기를 막 했습니다. 마치 2030 남성들이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지지층으로 간주를 하고 젠더 갈라치기를 해서 여성들이 상당히 2030 여성들이 이탈을 했죠. 그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030 여성의 선호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평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20대 여성 비율은 불과 12%. 국정 지지율, 윤석열 지지율 불과 20대 여성은 12%, 30대 여성은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서.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20대 여성 비율은 14%, 30대 여성은 8%. 완전 취약층이죠. 2030. 그 취약층에서 2030 여성의 44%가 한동훈 등장은 여당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지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이준석이 강세를 보였던 2030 남성으로부터도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한동훈이 2030 남성 지지율을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조사 결과 20대 남성의 71%, 30대 남성은 74%가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평가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20대 남성 비율이 34%, 30대 남성 비율이 36%에 비해서 배 이상 높은 수치. 그러니까 2030 남성에 대해서는 한동훈 효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약청을 취약청을 공략을 하는데 2030 남성에서는 한 2배 정도 더 높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동훈 위원장이 받고 있고 2030 여성에서는 3배나 높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조선과 조선일보 조사에서 이재명 그리고 한동훈 양자 대결 차기 대통령감 조사에서는 여기서도 38% 동료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한동훈 이야기 나왔으니까 계속 중앙일보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8면 정치면 기사입니다. 여당 새 화두된 동료 시민 그리고 한동훈은 함께 미래를 만들 것이다. 민주당 최대 화두는 단결, 이재명 단단한 하나 되자. 자, 어떻게 보면은 이 기사를 이 제목을 놓고 보면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 이낙연이 떨어져 나가고 분열되고 있으니까 현재 내부 문제가 최대 있습니다. 단결하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새 하도로 동료 시민을 들고 나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여기서 확 차이가 나는 거죠. 어차피 이번 총선은 한동훈의 국민의힘 대 이재명의 민주당 구도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 2월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2월쯤에 전격적으로 민주당의 체제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출발을 했죠. 자, 한동훈 현충원 참배로 신년 행보를 시작을 했고 자유민주완성은 시민의 자성과 용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료 시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동료 시민은 정치 초보 한동훈 위원장의 대표 상품이 됐습니다. 여권의 총선 키워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동료 시민, 펠로우 시티즌이죠. 이것은 공화주의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공화주의는 시민이 갖춰야 할 덕성을 강조를 합니다. 사익이 공적 영역을 침해하면 동료애를 가진 시민이 적극적 정치활동으로 공공선을 지켜야 한다. 시민들이 같이 간다는 이야기죠. 미국의 대통령 연설문도 통상 동료 시민 여러분, My fellow citizens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최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기 영합책이나 다수결 폭정을 막는 대안으로 공화주의가 재부상하고 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동료 시민입니다. 인기 영합책 딱 하면은 이재명 생각이 나죠. 뭐 기본소득 어떻게 하면서 다수결 폭정 이재명의 민주당이죠. 그것을 막는 대안으로 공화주의가 재부상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언어가 동료 시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준석은 또 한동훈 스토킹을 합니다. 이준석은 지금 본격적인 좌파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신년 메시지를 모두 공격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이권 이념 카르텔 타파 이것을 강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대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대지만 보인다. 자, 완전히 이제 좌파가 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동료 시민에 대해서도 또 스토킹을 합니다. 단어를 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거나 전체주의, 일방주의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완전히 지금 좌파 정치인이 됐죠. 민주당은 이재명이 현충원 DJ 묘역 봉하마을 찾아서 첫 일정을 했고 어제 새해 당내에서는 이재명 사퇴 요구 당심도 민심도 아니다. 뭐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은 어제 행주 산성에 올라서 큰 싸움판을 벌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탈당을 개정사실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다시 돌아오면은 이준석의 좌파 정치가 시작이 됐는데 이준석이 만들려고 하는 당도 사실상 좌파 정당입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 기사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면 기사인데 죄송합니다. 이준석 신당 지지율 7%. 그런데 야당표 더 가져갔다. 원래 이 좌파 성향이 있죠. 이재명에 대해서는 공격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왜 정권 교체가 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재명을 계속 수사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좌파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신당 그리고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 총선에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7%, 4%로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조사에서. 그런데 이준석, 이낙연 신당이 모두 총선에 등장한다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의 타격이 더 큰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신당들이 창당될 경우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은 국민의힘 28%, 민주당 25%. 이준석 신당 7%, 이낙연 신당 4%인데 자, 이 신당이 창당 안 됐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33%씩 동률이었죠. 그런데 이준석, 이낙연 변수가 들어가서 조사를 하면은 국민의힘이 28, 민주당은 25, 국민의힘이 3%포인트 앞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33에서 28로 떨어졌으니까 5%가 나간 반면에 민주당은 8%가 나갔죠.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은 이낙연 신당과 같이 만들어지면은 야당이 더 불리해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7%라는 것도 현재는 양당에 대한 피로감과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주로 반영된 건데 그렇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표심이 양당으로 쏠립니다. 양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를 극복할지는 봐야 한다. 극복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본인의 좌파 성향만 그대로 지금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여론조사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면기사입니다. 김건희 특검 거부권 반대 63%, 총선 이후 특검하자 55%,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찍었던 응답자 33%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그 70%가 그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 한 달 전 여론조사 가지고 하는데 조선일보에서도 일단 63%가 거부권 반대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63%,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31%, 모로 무응답 7%.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현 정부의 우호적인 응답자들 가운데서도 우세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22%, 현 정부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 21%,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의 33%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자, 이 거부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얼마나 엉터리 특검이고 총선을 위한 함정이 있고 덫이 있고 이게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부권 반대에 대한 그 여론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많습니다. 여전히 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가 특검을 받는다는데 그러면은 배우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아주 원론적인 생각이고 이 구체적인 이 특검법의 악법이라는 데 대해서 완전히 아직 숙지가 안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응답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방식상의 문제겠죠. 아니 그 배우자에 대한 특검이 발의가 됐는데 배우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이렇게 물으면은,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김건희 특검법이 완전히 악법인데, 이 악법을 가지고 특검을 하려는
총선용 특검을 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거 안 된다는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 여론전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 생각에는 하루속히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정리를 하고 매듭을 짓고 또 보안 측도 그 설명을 하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동아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입니다. 윤 운동권 겨냥해서 이념 카르텔 첫 언급. 신년사에 카르텔 혁파 직접 추가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직접 추가를 했습니다. 109일 만에 카르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지층 결집 의도가 있다. 이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신년사 중에서 이건 이념 카르텔 혁파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 가진 7차례 이상의 독해 끝에 직접 추가했다. 독점이나 기업 연합을 뜻하는 표현인 카르텔의 어감이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패거리라는 표현으로 부정적 어감을 더했다. 여권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1973년생인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을 100일 앞둔 시점에 86세대 운동권을 이념 이권 카르텔로 못 박아서 정권 심판론이 아닌 카르텔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2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